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아일랜드 현지 공장 설립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일랜드 투자발전청 IDA와 최종談判에 나섭니다.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드디어 다음 달 2일에서 3일까지 방한하는데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독려하고 양국 간 업무 협약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IDA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장 설립과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아일랜드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일단 지리적으로 아일랜드는 유럽 시장과 매우 가깝습니다. 또 북미로의 의약품 수출에도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낮은 법인세, 추가 세액 공제, 숙련된 인재풀, 글로벌 네트워크 등 강점을 지니고 있어 아주 매력적이죠. 실제로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법정 법인세가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럽네요. 맞다. 나 회사 없지. 때문에 화이자, 노바티스 등 글로벌 매출 상위 20개 제약사 중 19개나 아일랜드 진출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IDA와 단독 미팅을 거쳐 해외 공장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소식의 주인공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한 해 만에 그랬던 게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이 회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회사가 아일랜드 투자발전청이랑 막판 조율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이쪽의 경제사절단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유치 논의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왜 아일랜드냐? 아일랜드는 여기에 있는 나라죠. 영국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유럽이니까 제약의 큰 시장이랑 상당히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북미니까 그 가운데에 껴가지고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EU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 공제도 있고요. 이런 걸 미끼로 해서 굉장히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못 박으면서 좀 타격을 받긴 했는데 여전히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나온 이슈 레터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라는 곳에서 최근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매출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이 아일랜드에 진출한 상태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일랜드 내에서 이것과 관련한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있는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발 거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삼성바이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는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쪽에 보면 삼성바이오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CDMO가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 있습니다. CDMO는 뭐냐? 위탁 생산이죠.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위탁 생산이 CMO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개발까지 붙인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의약품은 승인과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제조 설비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바이오 벤처 같은 애들이 임상에 들어갈 약물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이런 과정에서 대신 제조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로 치면은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쭉 내려가지고요. 2번에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주력이죠. 이거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생산 설비가 필요한 분야예요. 이 두 가지 산업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과 상당히 닮은 부분이 많다는 점이에요. 애초에 삼성이 바이오 산업을 신수종 산업으로 선택했을 때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지고요. 이쪽에 매출 및 수주 상황으로 가보죠. 쭉 내려오면은 지역별 매출 실적이 나오는데요. 국내 매출 비중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유럽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절반을 훌쩍 넘고요. 아메리카 쪽이 25%가량이 됩니다. 이 표를 보면은 삼성이 왜 아일랜드에 눈독을 들이는지가 딱 보이죠. 투자를 유치하려는 쪽은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니까 좋고 고용 창출도 가능하니까 서로 윈윈을 기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가 잘 진행이 된다면은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분명히
당연히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떠나서 이런 투자 유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기업을 하는데 규제나 세율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경쟁국들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기업 유치 전쟁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 경제를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은 이제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